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SNS를 활용해서 이제 상품을 직접 판매를 해보는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주차는 보면 그 뭐 학습 평가라든지 또 수강생들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인터넷 창업의 소개, 인터넷 창업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교재와 주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업 기업을 한번 선정을 해보고, 또 SNS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았죠, 그죠? 정말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이제 가상 창업 기업을 선정하고, 또 그 가상 창업 기업의 상품을 그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판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SNS를 한번 찾아봤다는 거죠. 자, 2주차에는 창업 그리고 홍보와 광고, 여기서 이제 SNS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창업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즘은 SNS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홍보와 광고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그 SNS가 활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SNS 그 자체로 인터넷 창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3주차는 보면 SNS를 활용한 홍보, 광고, 상품 판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창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SNS의 종류와 인터넷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SNS 20개를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NS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조금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4주차, 또 5주차, 6주차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이제 포토샵으로 SNS 상품을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주차는 보면 이 SNS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이 포토샵 말고 또 이 HTML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TML 명령어 기초, 또 HTML 명령어 실무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었는데, 이 4주차, 5주차의 그 포토샵이나 이 HTML을 좀 기본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지 SNS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고 또 SNS 사이트를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주차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 SNS의 다양한 결제 기능, 그리고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또 그 결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즉 블로그를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6주차에 있는 SNS의 다양한 그 결제 기능,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그 SNS에 아직까지는 자체 그 결제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 다양한 SNS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기능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소개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 주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6주차에는 우리 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한번 직접 판매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품 그 사진 5개를 각자가 한번 선정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밴드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상품을 등록해 갖고 팔릴까? 그 누가 사겠노?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도 좀 잘 만들고 또 HTML 명령어를 활용해서 상품 등록을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그 판매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까지 6주차까지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을 쭉 보면 그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기 위한 모든 이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7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상품을 한번 판매해보는 그런 실습들, 그런 강의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번 학기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본격적으로 이 SNS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이제 1주차에서 6주차까지 했고 7주차 첫 번째 이제 SNS가 바로 이 다음카페입니다. 현재 다음카페는 지난번 앞선 동영상에도 있었는데 이 다음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0개의 SNS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카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제 다음카페 하면 커뮤니티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음카페라는 SNS를 활용해서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고 직접 판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건지, 즉 이 다음카페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할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카페를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자, 다음카페 이 하나 가지고 인터넷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한 번은 접속해 보고 싶은 다음카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고객이 접속을 했을 때 이 다음카페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도 있고 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도 괜찮은 것 같다.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인상을 심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음카페를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를 잘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음카페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해보는 이런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포털 사이트 다음에 카페라는 메뉴에 이제 접속을 했고, 조금만 내려가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카페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페 만들기라는 부분을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제 입력해야 될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자, 카페 이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카페 이름은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주소는 한번 이제 설정을 하면 절대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카페 주소를 설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여부. 이 SNS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가입 방식도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 선택은 사실은 뭐 아무 것을 해도 아무런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카페 검색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내 카페가 이제 검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검색어는 10개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카페 소개글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내 카페가
이 뭐 어떤 상품을 뭐 판매한다든지 뭐 어떤 목적으로 이 카페를 개설했다든지 하는 소개글을 조금 입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스킨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선택 스킨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만 그 입력을 하고 또는 선택을 하고 카페 만들기를 클릭하면 아주 기본적인 모양의 카페는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서 이제 카페를 아주 기본 모양, 기본 카페를 이제 만들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카페는 이 포토샵이나 HTML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꾸며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 그 카페를 보면서 조금 현재 이 내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가 뉴 비즈니스 연구소라는 카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또 포토샵 이미지들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HTML 명령어들은 또 어떤 것들을 그 사용을 해야 되는지 우선 이 카페를 보더라도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좌측에 있는 이미지 이것도 역시 이제 포토샵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카페 중앙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HTML 명령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다음에서 카페를 꾸미려면 우선 관리라는 관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리를 클릭해서 조금 내려가 보면 홈 꾸미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홈 꾸미기, 카페 꾸미기에 홈 꾸미기, 대문 꾸미기, 타이틀 꾸미기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홈 꾸미기를 한번 직접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홈 꾸미기를 클릭해 보면 스킨, 레이아웃, 영역별 꾸미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스킨을 한번 그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을 클릭해 보면 스킨 그리고 배경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스킨에서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다양한 스킨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스킨을 하나 선택을 해도 되고 또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토샵이나 HTML로 카페를 꾸미고 만들기 때문에 굳이 스킨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크게 보면 디자인, 색상, 직접 올리기 이제 이렇게 그 있는데 사실은 이 배경에서 색상이나 그 직접 올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잘 사용되지 않고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디자인 중에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나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적용을 이제 클릭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레이아웃은 카페의 기본적인 이제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면 레이아웃에 3단 B형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다음 카페는 3단 B형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단구성 중에 3단 B형을 지금 현재 내 카페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물론 다른 단구형을 선택해도 아무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보면 역시 3단 B형이 가장 좋더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3단 B형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카페의 기본적인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홈 게시판도 이제 클릭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홈 게시판도 몇 가지 이제 모양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갖고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게 몇 개 보일 겁니다. 대문, 채팅, 카페, 통계 등 이렇게 체크를 함으로써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영역별 꾸미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역별 꾸미기 그 꾸미기 들어가 보면 뭐 카페 정보, 카페 메뉴, 검색창, 홈 게시판, 부가 컨텐츠 이렇게 쭉 있는데 카페 정보에 이제 어떤 디자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본인의 마음에 드는 어떤 디자인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현재 내 카페 같은 경우는 요 디자인이 선택했다는 것이 조금 푸른색 진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거고, 또 색상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카페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메뉴도 클릭을 해보면 자, 바로 요 디자인, 카페 메뉴는 요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검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검색창을 사용할 것인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될 거고, 홈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게시판도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영역별 꾸미기, 그 스킨, 레이아웃, 영역별 꾸미기는 하나씩 클릭해 나가면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페를 하나씩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홈 꾸미기에서 뭐 스킨이라든지 레이아웃이라든지,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나는 개인적으로 3단 B형을 선호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면 됩니다. 영역별 꾸미기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로 홈 꾸미기에는 스킨, 레이아웃, 영역별 꾸미기가 있는데, 직접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카페를 보여주면서 한 가지 더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이쪽에 보면 자주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주 가는 링크. 즉 말해서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링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인데, 요 자주 가는 링크는 아주 유용한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을 이제 모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10개까지. 요 설정은 다시 이제 관리에 들어가서, 자, 홈 꾸미기로 들어가고 스킨으로 들어갑니다. 스킨.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텐츠. 레이아웃의 컨텐츠라는 부분에 여기 보면 자주 가는 링크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사이트 10개까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여기 자주 가는 링크로 10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주 가는 링크 설정은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자주 가는 링크를 한번 더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뭐 G로 영수증을 납부하는 사이트라든지,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밴더, 뭐 네이버 엔드라이버, 메이벅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 경영신문부터 칼럼을 이제 기고하는 언론사들인데, 이렇게 평소에 내가 자주 이제 접속하는 이 사이트들을 자주 가는 링크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관리로 들어가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면, 홈 꾸미기에서, 그죠? 레이아웃을 보면 3단 비용을 했을 때 지금 자주 가는 링크가 제일 위에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해 놔놓고 컨텐츠 부분을 클릭해서 자주 가는 링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 꾸미기에서 크게 보면 이제 스킨, 레이아웃, 영역별 꾸미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 사용을 하는 학생들은 클릭해서 이렇게 자꾸 설정을 해보면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본인 카페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죠. 그죠? 단 꾸미기, 홈 게시판, 컨텐츠, 또 영역별 꾸미기에서 카페 정보, 카페 메뉴, 검색창, 홈 게시판, 부가 컨텐츠, 그냥 클릭해 갖고 직접 한번 사용을 해 봐야지, 요걸 클릭했을 때 내 카페 모양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다면 적용을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죠. 적용을 클릭해서 직접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대문에 가서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문 꾸미기인데, 대문 꾸미기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포토샵하고 HTML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문 꾸미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 꾸미기에 가면 대문 꾸미기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대문 꾸미기 메뉴가 있고, 현재 이 대문 꾸미기는
이제 직접 꾸미기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꾸미기 말고도 뭐 웹진형, 사진형, 메모형, 동영상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다음 카페는 직접 꾸미기를 선택해서 이제 하는 게 맞고, 직접 꾸미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 HTML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해서 직접 꾸미기를 하되 이 HTML 명령어를 활용해서 직접 꾸미기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해놓은 것을 지금 이제 잠깐 보면 밑에 보면 이 중앙에 전부 이 HTML 명령어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꾸미기를 할 때 반드시 HTML 명령어를 사용해 갖고 이제 HTML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 카페 대문을 직접 꾸미기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HTML 명령어가 아주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HTML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포토샵 이미지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직접 꾸미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보면 타이틀 꾸미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 꾸미기가 있고 대문이 있고 타이틀이 있죠, 그죠? 타이틀을 클릭해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카페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입니다. 카페 상단에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틀 이미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이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배경, 이 타이틀 그 이미지는 배경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배경을 클릭하면 디자인 색상 직접 올리기, 요 직접 올리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정말해서 포토샵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포토샵으로 만들 때 가로 길이는 971 픽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 길이, 높이는 본인이 이제 임의대로 그 설정을 해서 포토샵 이미지로 만들면 됩니다. 현재 보는 요 포토샵 이미지는 가로 길이가 이제 971, 세로 길이는 106 픽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배경에서 직접 올리기를 선택해서 이 포토샵 이미지를 직접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메뉴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이틀 메뉴가 이제 뭐냐면, 요 카페를 보면서 처음 바로 여기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타이틀 이미지입니다. 그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게시판들을 이제 상단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네티즌들이 쉽게 내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 혹은 게시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게 타이틀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메뉴에서 다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의 창업 정보부터 쭉 있죠, 그죠? 타이틀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뭐 이 타이틀 이미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삭제를 해주고, 또 새로운 그 메뉴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방금 그 메뉴 하나를 그 삭제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타이틀 이미지 중에 하나를. 아까 이제 이베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이베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갖고 상단에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메뉴명은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메뉴명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베이, 아마존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명은 본인이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타이틀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 메뉴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타이틀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경 이미지, 내가 포토샵으로 만든 배경 이미지를 타이틀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이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메뉴를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메뉴를 삭제하고 메뉴 추가해서 새로운 메뉴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타이틀 메뉴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추가해서 이제 상단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오늘의 창업 정보 이렇게 5개. 물론 이제 이 타이틀 메뉴는 이 여기에 있는 한 3, 40개 정도 되는 메뉴 중에 가장 중요한 메뉴를 메뉴 한 5개를 상단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이게 카페에 접속했을 때 그 제일 빨리 이제 눈에 띄겠죠. 그죠? 이게 이제 타이틀 메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 다음 카페에서 이제 메뉴를 어떻게 추가하고 메뉴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면, 여기 지금 보면 최신 글보기부터 현재 내 카페에는 메뉴가 30개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을 어떻게 이제 추가할 수 있는가 보면, 자,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에 들어가고 카페 메뉴 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메뉴 관리에서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일반 게시판, 상품 등록 게시판, 앨범 쫙 있습니다. 그죠? 이 상품 등록 게시판은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게시판, 뭐 쓰기, 뭐 댓글 쓰기, 읽기 이런 권한 이제 설정이 이제 가능한 것이 일반 게시판이고, 상품 등록 게시판은 말 그대로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고, 앨범 하면 뭡니까? 사진이죠. 그죠? 사진을 등록하는. 익명 게시판, 누가 글을 등록했는지 이것을 글을 등록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익명 게시판도 필요한데, 익명 게시판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등록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 이상한 글들을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을 사용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줄 메모장 같은 경우는 뭐 인사말을 남기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지금 내 카페에서는 그 정회원 등업을 하는 그런 그 메뉴 게시판으로서 이 한 줄 메모장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메뉴는 특정 사이트로 바로 링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게시판입니다. 자, 그게 이제 링크 메뉴인데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링크 메뉴. 자, 이게 이제 링크 메뉴인데, 링크 메뉴는 이제 이름, 본인이 이제 그 사이트 이름,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이름하고 주소를 입력을 하는 요 메뉴가 이제 링크 메뉴입니다. 지금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링크 메뉴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 그룹. 자, 이게 이제 메뉴 그룹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더하기 자금 더하기 창업 실무, 이것이 이제 메뉴 그룹입니다. 메뉴 그룹. 요 메뉴 그룹 아래에 수많은 메뉴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게시판들이. 지금 게시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이 9개의 메뉴 게시판들을 대표하는 이름, 이 메뉴 그룹 이름을 메뉴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구분선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선이 어떻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면, 자, 여기 보면 구분선이 이제 희미하게 보이죠. 그죠? 예. 구분선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메뉴 그룹과 메뉴 그룹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창업 아이템, 자금, 창업 실무 메뉴 그룹하고 맞따라 길따라 골프 메뉴 그룹하고 그 중간에 구분선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관리 그리고 메뉴 관리를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이 일반 게시판부터 구분선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요 용도를 좀 정확하게 알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하면 됩니다. 추가를. 조금 전에 이제 상품 등록 게시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품 등록 게시판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잠깐 보여주면, 요게 우수 상품 SNS에 판매해갖고 지금 해놨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상품 등록 게시판입니다. 상품 등록 게시판을 하나 추가해서
그 메뉴의 이름을 우수상품 SNS 판매라고 지금 해놓은 거죠. 속에는 대구 경북 지역 상품 SNS 판매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어떤 자 창업가 경영 실무 게시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메뉴를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 권한을 주는 건데 글쓰기, 댓글 쓰기, 읽기 권한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창업가 경영 실무 주간 게시판 같은 경우 준회원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는 있는데 글쓰기나 댓글 쓰기는 정회원에 한해서 다음 카페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면 준회원은 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등업을 이제 해야지 됩니다.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이렇게 이것은 그 카페 주인, 카페 지기가 등업을 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메뉴마다 게시판마다 쓰기, 댓글 쓰기, 읽기 권한 설정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게시판 메뉴를 이제 추가하고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쓰기, 댓글 쓰기, 읽기 권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 준회원은 카페를 가입한 회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을 카페 지기가 이제 등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등업을.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쓰기, 댓글 쓰기, 읽기 권한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권한 설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이 적용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적용을 클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메뉴를 도대체 몇 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아니면 15개에서 20개 정도 메뉴가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당 카페의 회원이 자꾸 늘어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반적으로 메뉴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메뉴를 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등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조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등업을 하는 방법. 자, 여기 보면 정해온 등업 신청, 여기 한 줄 메모장을 사용을 한 것인데요. 정해온 등업 신청 게시판이 있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등업을 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등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클릭을 해보는 거죠. 클릭을 해서 회원 정보를 봅니다. 회원 정보를 클릭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클릭을 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면. 그 다음에 내가 정회원으로 선택을 하고 변경만 눌러주면 이 사람은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 사람이 현재 정회원인데 우수회원을 선택해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우수회원으로 이제 등업이 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활동 중지도 시킬 수 있고 강제 탈퇴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처음에 회원의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회원 정보를 보면 처음에 금방 가입한 사람은 다 준회원입니다. 준회원 상태에서 정회원으로, 우수회원으로, 특별회원으로 카페지기가 이것을 이제 카페지기가 변경을 클릭함으로써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아니면 준회원을 우수회원으로 등업을 시켜줄 수가 있고, 때로는 좀 활동상에 문제가 있는 회원 같으면 활동 중지를 한다든지 카페 강제 탈퇴도 여기서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카페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또 게시판들이 있고 그 게시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카페를 활용해서 이제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상품 등록 게시판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 메뉴 관리에서 상품 등록 게시판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요 상품 등록 게시판을 추가하면 이
카페 회원들,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등록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카페 회원들은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품 등록 게시판. 지금 실제로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상품 등록 게시판을 하나 추가를 해 놨습니다. 자, 우수 상품 SNS 판매라고 해서 이 상품 등록 게시판. 상품 등록 게시판을 추가해서 그 메뉴의 이름은 우수 상품 SNS 판매라는 이름, 그리고 소개는 대구 경북 지역 상품 SNS 판매라고 해놨죠. 그죠? 이때 이제 권한 설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 상품 등록 게시판에 쓰기를 한다.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정회원이면 누구든지 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상품 읽기,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보는 것은 이 카페 회원이면 누구든지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상품 등록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품들이 등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당연히 준 회원이면, 카페에 가입된 회원이면 누구든지 등록된 상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등록 게시판을 하나 추가해 놓은 것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제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수 상품 SNS 판매. 자, 여기 가서 상품을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현재는 아직도 상품 등록된 게 없죠. 그죠? 우수 상품 SNS 판매. 자, 글쓰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글쓰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상품 등록이 가능한 거죠. 상품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품명. 어떤 상품 이름이 뭔지, 그리고 거래 종류는 벼룩시장이냐, 공동구매냐, 무료 나눔이냐. 예. 벼룩시장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거래 방법이 또 있습니다. 거래 방법은 뭐 안전거래, 직거래, 안전거래 할 수 있고 직거래.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다음 카페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는 보통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직거래. 그리고 상품 정보, 상품 사진을 등록하고 상품명, 상품 설명, 판매 가격이 이제 그 가격을 입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판매가 가능한 지역도 설정하고, 판매자가 누군지, 개인이냐, 사업자냐. 그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는 이제 또 상품 사진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 동영상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게시판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단지 이제 거래 종류라든지 거래 방법, 상품 정보가 좀 구체적으로 사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이제 입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게시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을 등록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직거래를 선택하고, 뭐 벼룩시장, 거래 종류는 벼룩시장, 그리고 거래 방법은 직거래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상품 사진도 등록하고, 상품명, 상품 설명, 뭐 상품 가격,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들을 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카페에 있는 상품 등록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 상품을 등록하고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다음 카페를 활용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다음 카페를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두 번째는 다음 카페에 있는 상품 등록 게시판을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6주차 강의에 있었던 겁니다. 그 SNS에서의 그 결제 기능 생각납니까? 6주차에서는 이제 블로그를 사용해서 블로그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 SNS 결제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이 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다음 카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카페를 활용해서 인터넷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상품 등록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반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6초차에 있었던 SNS에서의 어떤 그 결제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 내가 강의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뭐 상품 등록 게시판을 활용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일반 게시판을 활용해서 그 결제 기능이 추가된, 결제 기능을 포함한 어떤 상품 판매에 대해서 그 실습을 해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